서울기술사관의 김재곤 교수입니다. 제가 원래 그 답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또 이제 설명을 드리지는 않는데 오늘 답안을 보니까 좀 문제가 많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자 녹화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이제 시험 문제가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 성능 향상 공법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폭렬에 대한 부분하고 내화에 대한 부분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폭렬과 내화. 즉, 폭렬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 즉 흐름을 얘기를 안다면 이 메커니즘을 안다면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메커니즘이라는 게 뭘 얘기하냐면 도미노 연쇄 반응이에요. 도미노 이론 또는 뭐 연쇄 반응인데 자, 얘가 쓰러지면 얘가 쓰러지고 얘가 쓰러지면 이렇게 쓰러지고 해서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즉 화재 피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폭렬에 대한 메커니즘은 뭐냐면 자, 우리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된다? 맨 처음에 이 콘크리트가 있으면 외기에서 1000도씨의 온도에서 수열이 된다. 첫 번째 1000도씨 온도에서 수열이 된다 하는 거예요. 1번. 그 다음에 수열이 되면 어떻게 되죠? 내부의 표면의 수증기가 건조가 되죠. 표면의 수증기가 방출이 된다. 표면 수증기가 건조가 된다. 자,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내부 수증기가 이동을 하죠. 열역학 이론에 따르면 온도를 서로 맞추고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열평형 법칙이죠. 수분이 이동한다. 그래서 3번은 어떻게 된다? 수분의 이동. 자, 수분의 이동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수분이 더 나갈 수 없죠. 고강도 콘크리트는 굉장히 치밀한 구조라 증기의 방출구가 없어요. 따라서 어떻게 된다? 수분층이 형성된다. 이걸 모이스처 클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4번에서 뭐가 생긴다? 수분층이 형성이 되고요. 이 형성된 수분층이 어떻게 된다? 증기압을 발생하는데 이 증기압이 콘크리트 강도를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표면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탈락하는 어떤 스펄링 현상이 생겨요. 비산이죠. 자, 5번. 자, 그러면 이 폭렬에 대한 메커니즘을 하면 가장 근본적인 어떤 폭렬에 대한 대책은 뭘까요? 폭렬에 대한 대책은 화재를 안 나게 하면 되죠.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뭐 펜스, 접근 금지 펜스라든가 아니면 CCTV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그쪽에 사람이 가서 불을 내지 않게 인화성 물질이 없게끔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폭렬에 대한 대책은 메커니즘으로 했으니까 대책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연상식 학습. 즉 우리가 이제 내화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 하죠. 자, 방법은 어떻게 한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수증기압을 어떻게 한다? 저감하는 방법이죠. 수증기압을 저감하는 방법, 수증기압을 저감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요, 표층의 온도를 상승을 억제하는 거죠. 즉, 표층 온도 상승을 억제한다.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요, 표면에다가 뭐라는 거예요? 내와 피복을 하는 거죠. 피복. 그래서 표면에다가 피복 치환을 한다. 피복 치환. 뭐 내와 피복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번 하고요.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 폭렬에 대해서 비산을 억제하는 방법. 4번. 비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거죠. 비산, 억제, 보강.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시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수증기압을 방출하기 위한 어떤 섬유 보강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섬유 보강은 문제가 뭐냐면 섬유 보강에서 얘기를 한다면 인성에 대한 부분에 보강이 전혀 안 돼 있죠. 즉 만약에 화재가 되면 수증기압을 방출하는 데 문제 있는 부분이 아니라 수증기압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게 비산이 되는데 비산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가장 많이 쓰는 공법은 뭐예요? 많이 쓰는 공법은 섬유 공법이다. 근데 섬유 공법의 한계는 뭔가요? 이거는 한계는 횡방향 구속이 안 된다. 즉 횡구속력이 작기 때문에 어떤 스펄링, 화재가 오래 수열이 된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효율적일 수 있다? 횡구속을 할 수 있는 뭐 그 보강 방법, 즉 메탈라스 같은 보강 방법 같은 게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면 섬유 보강의 한계성과 횡구속 방법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나요? 3페이지에는 논리적으로 강조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제일 많이 쓰는 공법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런 얘기죠. 다시 이런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재에 피복을 하는 내와 피복 공법을 할게요. 이거는 어떤 또 한계성이 있나요? 번거롭다. 또 품질에 대한 확보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내화 피복 효과도 나면서 그게 어떤 부분이에요? 일체형으로 이제 거푸집, 내화 거푸집을 하면 즉 비타령 거푸집이죠. 일체형 내화 거푸집을 하면 어떻게 된다? 시공도 편하고 거푸집 대용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품질도 확보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체형 거푸집, 우리 비타령 거푸집이죠. 내화 거푸집을 이용하는 방법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개선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보통 많이 쓰는 섬유나 부재 피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3페이지는 뭐냐면 여러분께서 이제 3페이지 쓰실 때 가장 힘들어 하시는데 뭐냐면 물어본 것을 강조하는 거죠. 제일 많이 쓰는 공법은 섬유다. 근데 섬유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뭐 한다? 예, 뭐 보강을 해야 된다. 횡구속. 아, 제일 많이 쓰는 공법은 피복이다. 근데 피복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 품질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뭘로 하는 거예요? 일체형 내화 거푸집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가급적이면 3페이지에 갑툭튀, 즉 갑자기 사례 같은 걸 쓰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어떤 논리적인 언급이 없었죠. 이게 왜 이 사례가 좋은지, 즉 어떤 부분에서 취약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런 방법을 썼다, 이런 방법을 제안한다 하는 부분인데 그냥 갑자기 사례를 쓰면 논리적으로 좀 약간의 비약이 있네요. 그래서 논리적인 연결성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안을 쓰는 방법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시험 문제가 폭렬이라고 나왔으면 폭렬 얘기를 써야 돼요. 근데 이제 뭐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 성능 향상이에요. 내화 성능 향상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답안을 쓰려 그러면 1페이지 어떻게 하죠? 고강도 콘크리트의 화재에 대한 화재 성능 저하. 여기 이제 성능이 있죠. 화재 성능 저하, 취약성 또는 문제점. 이런 얘기를 쓰고요. 그 다음에요. 폭렬 얘기를 쓰시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고강도 콘크리트에 무엇 얘기를 꺼낸다? 화재 성능 저하 메커니즘이라고 쓰는 게 낫겠죠. 폭렬이라기보다는 화재 성능 저하 메커니즘. 그런 다음에 성능 향상 방법을 쓰는 게 낫겠죠.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문제 존중이죠. 그럼 여기까지 이제 나왔으니까 성능 저하의 문제점은 크게 이제 물리적 문제와 화학적 문제가 있어요. 자, 물리적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은 소규모로 골재가 튀는 팝아웃, 또는요 스펄링, 박리, 또는 크랙, 수증기압에는 크랙 이런 부분이 생기죠. 화학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급격한 중성화죠. 우리가 중성화의 종류는 뭐가 있죠? 탄중영폭. 그래서 폭렬이죠. 그래서 이 이제 중성화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중성화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수화 반응의 그 화학 반응은 CaO 생석회에다가 물을 섞으면 CaOH2라는 놈이 생기고 그 다음에 125 칼로리 퍼 그램이에요. 칼로리 퍼 그램. 그래서 이제 수화 반응에 대한 어떤 그 우리 이제 고결 반응에 대한 화학식인데 우리 이제 폭렬은 어떤 부분이죠? 가역 반응이죠. 즉 CaOH2라는 수산화칼슘이 콘크리트 이제 경화체가 뭐에 노출된다? 1000도씨의 온도에서 장기간 노출이 되면 반대로 일어나죠. 수화 반응의 역반응. 그래서 CaO 플러스 H2O가 되면서 얘가 수증기압이 생겨요. 수증기압.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화재가 나면은 이 CaOH2가 분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콘크리트인데 콘크리트 수산화칼슘이 분해가 된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뭐예요? 강도가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고결체죠. 고결체인데 얘가 분해가 된다라는 거는 그냥 바스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떨어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알칼리성도 잃기 때문에 뭐 한다? 살짝만 그을려도 알칼리 성분을 잃으면서 부동태 피막이 파괴되는 효과를 일으키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화재를 입은 콘크리트에 대한 성능 저하 문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 물리적과 화학적 이렇게 얘기를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어떤 그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보면 어떻게 된다? 수산화칼슘이 분해가 되면서 강도도 떨어지고 알칼리성을 잃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나왔습니다. 결론을 내볼까요? 자, 1페이지는 어떤 얘기를 쓸 수 있어요? 그냥 폭렬 이러지 말고요. 고강도 콘크리트의 화재에 대한 성능 저하 메커니즘,
화재, 내화의 쪽에 집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화재 성능 저하에 대한 문제점. 이런 얘기를 1페이지에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페이지는요. 종류하고 특징을 각각 쓰시는데 종류도 공법이 대분류, 소분류가 있죠. 그 원리별로 얘기하면 어떻게 한다? 대분류는 어떻게 해요? 위에서 얘기했듯이 수증기압을 저감시키는 방법, 표면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방법, 피복을 치환하는 방법, 비선 억제 공법에서 각각의 원리별 공법을 상세하게 쓰시고요. 그런 다음 특징은 뭘 강조해요? 제일 많이 쓰는 거. 섬유보강이나 피복이 많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해요.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에 논리적으로 어떤 얘기를 쓴다? 그 섬유보강 방법이 많이 쓰는데 어떤 한계가 있고 거기에 대한 개선은 뭘 제시하는지 이런 게 나와야지 기술사죠. 즉 논리적으로 제시를 한다는 건 가장 많이 쓰는 공법이 문제가 있더라. 그 문제에 대한 개선은 이런 방법으로 제안한다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 즉 제안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페이지에 대해서 이 논술의 시험은 가만히 보시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시험에 대한 어떤 그 성패가 3페이지의 논리적인 결론이에요. 이분의 학습 수준이 어느 정도 됐고 이분이 기술사적인 어떤 그 능력이 되는지 하는 부분이 3페이지에서 극명하게 나타나죠. 그냥 그 기계적으로 무슨 뭐 스마트 건설, 스마트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갖다 막 붙이지 말고요. 뭐 이런 얘기 있죠. 공통 아이템이다, 차별 아이템이다 하고 막 붙이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하죠. 그럼 정말 좀 우리끼리 얘기를 하자면 뭐예요? 좀 무식한 얘기다. 논리적인 얘기로 논리적인 부분, 즉 가장 많이 쓰는 공법이 있는데 그 공법이 어떤 한계가 있고 그 공법에 대한 개선 방안은 이런 논리로 이렇게 제안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는 거지. 갑자기 스마트 건설 이러면요. 갑툭튀죠. 갑자기 살해하면요. 갑툭튀. 앞으로 3페이지는 뭘 조심한다? 갑툭튀 결론이요. 네, 그런 부분으로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연관성 생각해 보시고요. 가급적이면 기술사다운 답안을 쓰신다라는 거는 대제목 잡기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논리적인 연관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뭐예요? 기술사 시험은 대제목에서 시작해서 대제목으로 끝난다 하는 거죠. 예, 2번씩이나 녹화를 해서 드려서 그런데 조금 답답해서 녹화를 다시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